일 중독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보다 더 우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우정이라는 것이 10대나 20대 때는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30대로 넘어오면서 선택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추천 영상으로 왔습니다. 제가 임신 이후에 책을 많이 읽고 있어서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책 10권을 선별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연애, 결혼, 육아, 관계에 대한 에세이로 골라봤습니다. 저처럼 퇴사하시고 쉬고 계시거나 임신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들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데이트가 피곤해 결혼했더니 라는 이 책은 제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골랐던 책이에요. 제목만 보고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재밌어서 이제 끝까지 읽게 됐던 에세이인데요. 결혼식부터 이제 결혼 후의 일상 이야기까지 짧은 여러 개의 챕터로 구성된 에세이인데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이 뭔가 되게 극적이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되게 평범하고 작가님의 결혼 생활이 SNS상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너무 예쁘게 꾸며진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일상의 이야기여서 그런 꾸며냄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주변 시선이나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 결혼 생활의 알맹이라는 거는 정말 두 사람만의 어떤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게 보여져가지고 좋았고 되게 어렵지 않은 글이어가지고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더 사랑하면 결혼하고 덜 사랑하면 동거하나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결혼보다는 사실 동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책이고 유쾌한 에세이예요. 이 작가님이 되게 유쾌한 분이신 것 같아요. 동거라는 주제가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진짜 가볍게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게 쓰여져가지고 읽어보기 좋고 이혼이나 기혼이나 누가 읽어도 되게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책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팍스라든지 다양한 동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절대로 이론서 같은 책은 아니고 작가의 개인적인 동거 경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동거가 딱 하나의 동거를 그리고 있지도 않고 몇 번의 동거 경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야를 좀 넓혀주는, 생각을 열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사실 결혼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통념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난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분이어가지고 끝까지 좀 단숨에 읽어버렸던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다음은 임경순 작가님의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는 책인데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태도에 관하여인가? 되게 유명한 책 있거든요. 그 책으로도 저는 알고 있었고 근데 우연히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전 작가님이 결혼하신 분인지도 몰랐는데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는 책이 또 제가 결혼한 시점에 궁금해서 이제 이 책을 펼쳐보게 됐는데 오늘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제가 진짜 한 자리에서 다 읽은 책은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진짜 감성 에세이는 아니고 진짜 현실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결혼 20년 차에 이르러서 이 책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 책이 어떤 결혼 생활의 솔루션이나 이상적인 결혼 생활 같은 거를 보여주거나 그런 면도 전혀 없는데 담담한 유머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었던 책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더 결혼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읽으셔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지금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장류진 작가의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이라는 에세이예요. 장류진 작가는 단편 소설집들이 되게 히트를 치면서 또 그런 소설로 처음 작가님 글들을 읽어봤었는데 그 전에 읽었던 작가님의 단편 소설에서는 딱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좀 차가운 도시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여유가 없는 그런 도시 사람들 그런 등장인물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었다고 느껴졌거든요. 조금 시니컬하다고 해야 되나? 글이? 그런 시니컬한 포인트를 이렇게 찝어서 묘사를 한 것들이 되게 와닿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하면서 작가님 소설을 좋아했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은 톤이 완전히 달라요. 소설들이 되게 이렇게 쿨톤이고 그렇다면 에세이는 완전 웜톤이에요. 내용은 대학 시절 교환학생을 같이 갔던 예진이라는 친구랑 다시 그 당시에 교환학생을 갔던 핀란드로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에세이인데 여행의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도 좀 녹아들어 있고 친구는 아이가 2명이 있는 기혼자이고 작가님은 딩크 부부인 기혼자 그런 상태였고 기혼자가 된 이후에 그렇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설정이 되게 로망인 느낌이 있어요. 우정이라는 것이 10대나 20대 때는 너무 중요한 삶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30대로 넘어오면서 선택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에세이에 되게 녹아들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다음은 이 책은 예전에 파리에 있을 때 한번 읽었었던 책인데 갑자기 다시 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읽은 책이고 제목은 이 세상이 손바닥만한 스노볼은 아닐까라는 김미정 작가의 책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호주로 같이 떠나서 거기서 살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작가님이 되게 섬세하고 시선이 좀 맑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읽는 내내 느껴져가지고 단숨에 읽어버리기보다는 아껴서 조금씩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삶의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저도 외국에 오래 살고 왔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곳에서 삶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는 만큼 힘들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거기선 어떤 결핍이었던 걸 여기 와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느끼면서도 거기서 그렇게 누렸던 것을 여기서는 다시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에세이에서 작가님 부부는 한국에서의 싫은 점이 더 싫고 호주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더 많이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서 삶의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끝까지 좀 읽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에세이예요, 이 책은. 이거는 요즘 제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셀렉된 책인데요. 아무튼 요가라는 박상아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아무튼이 아마 시리즈로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하고 블랭크 해가지고 거기에 단어들이 들어오고 그 주제에 대한 책들이 이제 시리즈로 출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작가님이 요가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고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제가 요가 관련된 책들을 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읽어봤거든요. 좀 이론서들도 많고 종교적인 느낌이 들거나 너무 이론적으로 이제 어렵게 쓰인 그런 책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 책은 좀 그렇지 않고 작가님이 요가를 진짜 잘 못했던 시절 얘기부터 처음에 어떻게 요가를 등록해가지고 그냥 수강생으로 뻘뻘 땀 흘리면서 하는데 잘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다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읽다 보면은 요가를 더 하고 싶어지는 에세이입니다. 다음 책도 한 권 더 요가 책인데요. 김세아 작가님의 나는 요가하며 산다 라는 책이에요. 요가를 이제 저처럼 취미로 하던 이 작가님이 이 요가를 본업으로 가져오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그려져 있고 그런 과정을 보면은 실패담도 많이 담겨 있고 하잖아요. 취미로 하던 것을 직업으로 하게 되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이 작가님이 그 과정에서 되게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다시 그 전에 했던 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요가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게 나와가지고 꼭 요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중에 뭐 어떻게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책들이 다 한국 작가님들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프랑스 심리학자인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목은 파리의 심리학 카페이고 프랑스어 제목이 이게 훨씬 더 와닿는 제목이었어요. 원제는 레 피에 동르모아 이게 레 피에가 발이거든요. 두 발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해서 완전히 자기 내면에 몰입한다, 자신 속을 들여다본다, 자기 자신을 탐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은 이 심리학
임신독자인 작가님이 심리 상담을 했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연인 관계라든지 직장에서 있었던 어떤 해프닝이나 힘든 사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준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패턴에서 발생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원인을 짚어주는 심리 상담책이에요. 인간의 심리적인 패턴이랑 갈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밑줄을 친 부분이 있어요. 일중독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보다 더 우울하다는 연구 결과가 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연결돼가지고 더 우울한데 그 자녀가 똑같이 일중독자가 될 확률이 진짜 높다. 그런 맥락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문장이에요. 저도 살짝 이 일을 했을 때 일 중심으로 삶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살았었기 때문에 뭐 연인이나 친구나 취미나 건강 관리 이런 부분을 항상 좀 후순위에 두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찔려가지고 이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이 책에 워낙 다양한 사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좀 유의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책은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설명했던 프랑스 심리학자의 책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했던 내담자들의 스토리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감정들을 이렇게 좀 마주하게 해주는 진짜 많은 사례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설명들이 되게 명확해요. 이거는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해주니까 자신의 심리를 그렇게 명확하게 눈앞에 그려지듯이 맥락으로 알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그런 가족의 일이라든지 딥한 이슈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제3자의 눈으로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거를 딱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연이어도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공감이 되고 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제가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읽어도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두꺼운 책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분량만큼 진짜 유익한 책이어가지고 이 책은 약간 바이블처럼 나중에 또 다시 꺼내봐도 좋을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 은지영 작가의 엄마의 말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다가올 육아를 대비해서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은 에세이라기보다는 실용서예요. 실용서. 부모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건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아이는 이렇게 느끼고 이걸 이런 형태로 바꿔서 말씀하시면 아이가 더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진짜 언어의 스킬 같은 거를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육아를 할 때 여러 번 다시 펼쳐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책이고요. 문장과 상황이 구체적인 예시로 있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기의 자녀까지 꽤나 폭넓게 있더라고요. 아이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모호한데 책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이게 속 시원할 정도로 책 문장으로 외워서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구체적인 예시를 많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권의 책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저랑 관심사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중에 한 권이라도 마음에 드는 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한 책들은 어려운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서나 자기 전에나 기분 전환하듯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소개했던 책들하고 결이 비슷한 책 떠오르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